기대되시죠? 예, 우리 홍진영 국장님 나오실 때 환호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진영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 홍진영입니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영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눈이 그냥 초롱초롱 하셔가지고. 그래도 30은 넘으셨잖아요, 그죠? 안 넘었어요? 그래. 항상 이제 이 앞자리에는 보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성공의 13단계 중에서 드디어 이제 11단계 잠재의식의 단계입니다. 이제 3단계밖에 안 남았어요.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잠재의식. 네?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다르다고 그래요. 이거는 뭘까요? 맨 끝 우리 인생의 5%가 이 힘으로 삽니다. 5에서 10%라고 하는데 많아도 10%를 넘지 않고요. 5% 정도로 이 의식으로 살아요. 무슨 의식일까요? 그냥 현재 의식입니다. 그냥 이거 이제 좀 더 깊은 얘기 나중에 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게 잠재의식이죠. 두 번째 단계가 잠재의식이에요. 그리고 잠재의식보다 더 깊은 단계가 뭘까요? 이게 무의식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다르긴 하지만 그냥 통틀어서 우리가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왜 잠재의식이 왜 요즘 이렇게 자꾸 주목을 받고 실제 많은 이제 양자역학으로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잠재의식이고 무의식 세계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원 제목은 신념의 belief, 그러니까 신념의 생물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내용이 굳이 이 책을 읽어보실 건 없고요. 그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DNA가 뭐죠? DNA. 그죠? 지인이라고 하는 인체 설계도면 역시 연령대에 맞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전자 지도. 그 유전자 지도 DNA가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냥 DNA가 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죠?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는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DNA가 정해진다는 건데 이 이름이 갑자기 브루스 립턴 박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세포 생물학 전문가예요. 실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있고 스탠퍼드 의대에서 연구도 수행하니까 상당한 석학이죠. 이분이 쓴 저 책을 보면 DNA가 후생학적으로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DNA가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어떤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형질을 이어받아서 그 DNA를 받아서 그것이 병으로 발전하는 그런 경우는 실제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95%는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DNA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실제 좋지 않은 DNA를 받고 태어나도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DNA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DNA를 바꿀 수 있는 힘? 그게 뭐냐? 현재의식이 아니에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 DNA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책을 보면 저도 뭐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이론은 뭐냐면 그 DNA도 결국은 단백질 구조잖아요. 그죠? 인체는 결국은 인체의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50조, 60조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인간은 세포의 연합체예요. 그 명령을 어디서 내리죠? 뇌에서 내리죠. 그래서 실제로 뇌가 내리는 대로 반응하는 게 결국은 세포인데요. 여기 이제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도 종류가 형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형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형질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단백질 결국은 누가 명령을 준다고 그랬죠?
뇌가 명령을 준다. 이걸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그널에는 결국은 내 DNA에 영향을 주는 시그널이 세 가지를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트라우마 결국 외상 후 증후군이라는 거죠. 가령 계단을 굴르고 난다라든가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그런 것들이죠. 두 번째가 뭐냐? 톡신이에요. 톡신이 뭐죠? 독이죠, 독. 케미칼. 우리가 몸에 좋지 않은 뭔가를 섭취했을 때 DNA에 영향을 줍니다. 왜? 우리 인체는 전체가 다 결국은 과학이거든요. 인간을 태우면 뭐가 나와요? 다 저거잖아요. 화학 요소잖아요. 결국은 화학적, 전기적, 물리적 현상이 몸에서 일어나는 건데, 결국은 몸에 좋지 않은 케미칼이 들어오면 어떤 케미칼이든 우리 세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시그널에 좋은 시그널을 주고받는 걸 결국 방해한다. 저 립턴 박사가 이제 연구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제일 이 시그널에서 이 박사가 주목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 세포 단위까지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 그게 뭐예요? 그게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부모가 가령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그거를 이제 너무 공포로 받아들여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폐암이야. 나 폐암 걸리면 어떡하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결국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자의식, 현실의식에 대한 생각하고는 또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인간의 뇌파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세타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타파가 어떨 때 나오죠? 자려고 막 잠이 들랑말랑 하는 가수면 상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최면 상태가 세타파가 뇌에서 활성화가 돼서 나옵니다. 4에서 7Hz 정도가 되는데, 실제 인간들은, 여러분 7세 이전에 기억 잘 나세요? 잘 안 나요. 실제 저도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게 아주 극적인 이벤트가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부터가 생각납니다. 대부분이. 그죠? 그것도 아주 큰 기억이 아니고 자잘한 기억들이 나죠.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인간은 7세가 되기 전까지는 의식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세계냐? 뇌의 상당한 뇌파가 대부분 다 7세 이전에는 세타파예요. 그 얘기 뭐냐? 그냥 눈에 찍히는 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최면 상태에서. 그래서 인간은 7세까지 뭐가 되냐? 프로그래밍 된다고 그래요. 자기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 심리학자들이 상담을 해보면 딸하고 이렇게 엄마가 오잖아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왜? 부모로부터 그 7세 때까지 부모의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그대로 프로그래밍 당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내 자녀한테 그것이 복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음악가 가정에 왜 아이들이 음악가가 되느냐는 거예요. 왜요? 그냥 이미 7세 이전에 유아기 때 그냥 부모가 집에서 음악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프로그래밍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절대음감이라는 거 아시죠? 절대음감은 타고나는 거예요? 연습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들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 이거는 과학적으로 3세 이전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절대음감을 교육을 시켰는데 2년 안에 100% 절대음감을 가졌어요. 2년 안에 훈련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절대음감을 갖는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음악의 환경에 노출되면서 프로그래밍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이게 있죠. 성격이 팔자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성격이 언제까지 그럼 프로그래밍 되는 거예요? 7세 때까지 프로그래밍 되고, 그것이 사회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단체에 서로 이제 이렇게 친구들 관계를 교류를 하면서 15세가 넘으면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뭐와 뭐다? 성격과 IQ는 안 변한다는 겁니다. IQ는 이미 훨씬 그 전에 이제 확정이 되죠. 그래서 엄마가 만약 좀 정리정돈을 잘 안 하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리정돈을 안 합니다. 엄마가 깔끔한 집안의 아이들은 또 대부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당연히, 왜?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그래서 운명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정된 프로그래밍이 어디에 박히느냐? 아까 세 가지 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 현실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여기에 박혀요. 거의 안 바뀝니다. 그래서 95%가 저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그 운명을 깨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깨느냐는 거죠. 이 립튼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잠재의식은 끊임없는 그 어떤 7세 때까지 프로그래밍 된 걸 리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는 건데, 잠재의식을. 그 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뭐예요? 반복적인, 계속해서 반복적인 자기음시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그냥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 행복해.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오늘 날씨 보니까 비도 오는데도 행복하지? 나는 원래 행복한 사람이니까. 이걸 끊임없이 자기한테 외치면 실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죠? 뇌 세포가 50조의 세포에 내가 끊임없이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평상시 현실에 살 때는 세타파가 잘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자기 전에 나오고 깨자마자 나와요. 그럼 제일 효과가 있을 때가 언제냐? 잠자려고 누울 때 긍정적인 명상이나 확언의 그 오디오를 귀에다 꽂고 그냥 잠드시는 습관적인 훈련들을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 악으로 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악질르고 이러는 거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회오리 바람이 24시간 못 불잖아요. 365일 못 불잖아요. 자연도 그러할진데 인간들이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그냥 잠재의식 속에 꾸준하게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잠재의식을 내가 바꾸는 것이 결국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의식으로 못 바꾼다. 에피소드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사랑이라는 감정 대부분 느껴보셨죠? 그래서 결혼들 하셨을 거고. 사랑은 잠재의식일까요? 현실의식일까요? 현실의식이다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잠재의식이다 생각하시는 분.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사랑이란 감정이 잠재의식이다 생각하는 분. 본능은 곧 현실의식일 확률이 높죠. 사랑은 현실의식입니다. 현실의식은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을 느낄 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죠.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우중충한 날도 오히려 또 이렇게 또 감정이 또 센치해지면서 막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죠? 막 용감해지고. 지난주 배우셨죠? 성적 에너지를 뭘로 바꿔라 막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사랑은 현실 의식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싸우는 거예요. 결혼은 뭘로 사는 거예요? 서로의 잠재 의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현실 의식은 이미 훨씬 더 깊은 단계의 잠재 의식에 나가 현실 의식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잠재 의식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부부 관계가 원만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뇌를 해킹하라는 미국 초반 교육에 있었죠. 끊임없이 내 이메일 주소조차도 forgive her, 그녀를 용서하라, 그녀를 용서하라. 매일 그렇게 치면서 자기 잠재 의식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잠재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열심히 같이 으쌰으쌰해서 사업해보자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아시는 파트너가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그죠? 어때요? 같이 다운되죠. 원망하죠. 그죠? 예. 그러면 내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노자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 천지불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천지불인 무슨 뜻일까요?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천지불인. 네, 저게 이제 도덕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개구리가 잠자리 잡아먹었다고 우리가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토네이도가 불어서 집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천지는 무심하게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뿐인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막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내 마음의 단계를, 그러니까 이런 물과 같은 수용력이 있는 단계로 만드는 것이 결국은 잠재의식을 내연을 확장시키는 거죠. 나의 그릇을 키우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단계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노자가 얘기한 결국은 도와 가까운 물의 단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포용하고 모든 생물을 먹여 살리지만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변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사람도 그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사업을 하면서 많은 파트너들이 떠났거든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 시간 다 낭비하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근데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를 돌아보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오히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 대항전을 했을 때 이기면 기분이 어때요? 우와 막 이러죠. 지면 어때요? 기식개들 밥 먹고 공만 찬다는 놈이 공을 저 따위로 차. 내가 차도 저거보다 잘 차겠다 막 이러잖아요. 흥분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노자가 얘기한 물의 속성과 도의 단계는 어떤 거냐면, 아 우리나라가 이겼으니 참 기쁘다. 지면 어때요? 그냥 오늘의 패배를 발판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팀이 되겠구나. 그래, 그걸로서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힘도 결국은 내 잠재의식을 바꾸는 데서 나오는 거죠.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는 곳에서는 결국은 서로 파멸밖에 없어요. 실제 흔들림이 없는 단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큰 리더십도 이 천지불인과 많이 이제 통용이 되는데, 노자가 얘기한 리더십 4가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1번 리더십의 4가지 종류예요. 1번 군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나라. 군주가 저기 산대 하는 나라.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모든 국민이 그 왕을 칭송해요. 우리 리더 최고야. 우리 리더 정말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 그게 2번이고요. 3번은 카리스마 리더. 그냥 나서서 그냥 뭐 나만 따르라 하는 리더. 4번은 비아냥 받음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욕먹는 리더. 어떤 리더가 최고의 리더냐는 거죠. 1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리더가 최고랍니다. 리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는 리더. 우리 흔히들 과거에는 산업화 시대에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려서 뭔가 생산 증가죠. 생산 증가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던 시기에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리더 그러면 당연히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카리스마 리더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는 게 노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거냐? 카리스마를 좋게 보시는 분은 따르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결국은 두 집단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자멸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의 리더십은 실제 1번 최악 아니어도 2번의 리더십이 되지 않으면 큰 조직을 끌 수가 없다. 그럼 결국 그런 리더가 되려면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냐는 거죠. 내 잠재의식을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딘가에서 항상 무슨 일을 하고는 있지만 내세우지 않고 낮은 곳에서 항상 섬기는 그런 나의 리더십을 세워야 결국 내 조직이 커진다는 거죠. 설사 나를 욕을 하더라도 제가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마음에 그릇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모을 수가 없다. 얘기가 나와요. 이제 파트너들과 스폰서 비비불 하지 말고 파트너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해야 된다? 자, 해보겠습니다. 3번 하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해보세요. 아, 잘하셨습니다. 네. 결국 잠재의식을 바꾸는 황금률이 뭐냐? 1번 반복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복.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나 행복한 사람이다. 나 행복한 사람이다. 그냥 미운 스폰서도 우리 스폰서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스폰서가 나한테 감사하게 해요. 근데 그 스폰서 나쁘다 하면 결국 그 스폰서도 나를 나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나만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게 이치다. 왜 잠재의식을 깨워야 되냐? 왜? 여기 이유가 써 있습니다. 100m를 17초에 뛰는 사람이 있고 15초에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연습하면 13초, 12초 뛸 수 있겠죠. 근데 5초에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뛸 수 있어요, 없어요? 5초에 뛰려면 100m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토바이를 타던가 자동차를 타던가. 결국은 무의식에서 현실 의식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죽어도 5초에 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우리는 7세 이전까지 지금의 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프로그래밍 대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나를 다시 리프로그래밍 하려면 잠재의식을 깨워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왜? 매슬로우 인간의 욕구의 5단계를 보면 1단계가 뭐죠? 생리적인 욕구, 그냥 생존의 욕구죠. 생존의 욕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원시 시대에 그냥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는 전쟁터에서 내 옆에 포탄만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 속에서는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올라가면 안전에 대한 욕구,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이런 욕구들. 그 다음에 안전한 동네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욕구들. 인간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1단계와 2단계 속에서 번뇌하다 살다가 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짐승도 저 욕구는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잘난 체하고 살지만 결국은 평생 갈등하다 사는 게 여기까지 대부분 갈등하다가 살다 가는 거예요. 3단계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해요. 3단계 뭐죠? 사랑의 욕구. 왜 드라마 보면 돈 많은 집 여자들이 남편이 조금 소홀하게 대한다고 혼자서 막 그 정신과 다니고 피곤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1단계, 2단계가 채워지고 나면 인간은 더 이상 관심이 없어. 이거는. 이게 딱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관심이 없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겨요? 소속감의 욕구가 생겨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이제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 남자도 그래서 사실 회장님 말씀하시죠. 남자가 돈 많으면 뭐예요? 나쁜 짓 한다고 그러죠. 1단계, 2단계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선가 자기의 어떤 그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 고생했잖아. 보상을 받고 싶은 거고 그게 이제 집에서 잘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밖으로 다 돌아다니는 거죠. 여자들은 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집안이 다 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지면 새로운 데 또 눈을 돌리죠. 이것이 긍정적으로 이제 펼쳐지려면 이제 뭐 봉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회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헌의 욕구로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죠. 4단계를 보면 이제 존경의 욕구가 있죠. 왜 우리가 굳이 돈 좀 벌고 나면 남자들 꼭 뭐 한다고 그래요? 정치하겠다고 그래요. 그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왜 그 골치 아픈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인간의 욕구가 이런 단계로 설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현실 의식 가지고는 1, 2단계를 못 벗어나요. 그럼 3단계, 4단계, 5단계로 가고 싶으면 전 인류의 1%만이 5단계까지 간다고 그래요.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2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전 인류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2단계로 가냐? 잠재의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잠재의식. 이제 왜 잠재의식 바꾸셔야 되는지 알겠죠? 왜 비비불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비비불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몸 50조의 세포가 다 비비불 세포로 바뀌는 거죠. 누군가 원망하게 되면 내 50조의 세포가 다 원망의 세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건 실제 인간의 뇌파
실제 세포에 대해서 단백질을 빛을 파동을 줘봤더니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단백질. 결국은 세포를 움직이는 DNA, 그 핵을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은 파동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파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생각의 파장.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변화를 원한다. 약간의 변화를 원한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을 원한다면 생각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자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다고는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 점성술사 아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길을 가는데 그 점쟁이가 손금을 이렇게 보더니 네 두뇌와 운명선이 1cm만 길었어도 네가 이 일본을 다 제패할 텐데 했대요. 그 어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길에서 유리 조각을 집어서 자기 손금을 그었다는 거더라고요. 또 어떤 책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또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손금에다 이걸 그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걸 볼 때마다 반복적인 나는 세상을 점령하고야 말겠다, 제패하고야 말겠다는 자기 잠재의식을 계속 부었겠죠. 이게 걷다라는 행동 자체가 용감한 것도 있지만 그걸 계속 바라보는, 그 손금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을까? 결국 잠재의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식 10%는 그냥 몸을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이러는 건데 실제 우리는 잠재의식이 다 하드디스크, 그냥 7세 때까지 프로그래밍된 내 하드디스크 속에 프로그래밍된 그대로 내 인생을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잠재의식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신념. 높은 단계의 신념. 그래서 그 앤젤라 더커워스 책에 보면은 그릿이라는 책에 보면 그게 나오죠. 자기가 그러니까 전국 하위 꼴찌에서 밑에서부터 학업 성취도 5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들의 이 안젤라 데커워스가 딱 부임을 가면 5년 안에 그 학교가 전국 상위 5위 안에 들어가요. 꼴찌 5위 학교가.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끌어올렸느냐는 거죠. 아이들의 꿈을 신념의 단계로 승화시키면 아이들은 미친 듯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을 개발하고 그 꿈을 신념의 단계로 끌어올리면 어떤 신념?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것을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단순히 나의 성공이라든가 우리 가족의 미래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신념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면 조금 더 신념은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 팀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나는 그 수출을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겠다. 그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소비를 공유하고 연결해서 세계를 바꿔보겠다. 나는 거기에 내가 내 목숨 바치겠다. 좀 더 높은 단계의 신념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신념을 어디 단계까지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꿈의 사이즈, 사업의 사이즈는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 의식에 절대 지배받지 말아라. 왜? 현실 의식 갖고는 7살 때까지 프로그래밍된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 잠재의식은 결코 쉬는 시간이 없다. 내가 자더라도 잠재의식, 무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왜? 꿈도 꾸잖아요. 그죠? 그 의식은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위대한 생각,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행동이 된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는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조혜영 사장님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진짜 존경하거든요. 조 사장님. 항상 단톡방에 매일같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올려주시고 본인이 활동하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뭐 자기 파트너가 아니라도 센터에 나타나 그냥 아시는 분이 오면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인사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바꿔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전체 에너지를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세도 굉장히 좀 되셨어요. 워낙 좋은 화장품을 쓰셔서 피부가 좋으신데
예. 안산에서 매일 대중교통을 타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시거든요. 지금 실례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5세. 예. 65세에 그러니까 찡그리는 얼굴 한 번 없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센터에 출근하셔서 출근하셔서 또 활동하러 나가시고 한 번도 찡그리는 거 조혜영 선생님 얼굴 찡그리는 거 보신 적 있는 분 없으시죠? 예. 결국 조사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뭐 습관적인 위대한 생각을 본인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본인의 잠재의식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저주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 속에 돈을 벌려고는 하는데 돈을 저주해. 예, 꼴 보기 싫은 파트너 나타나면 야 내가 돈을 안 벌으면 안 벌었지 너랑은 안 해. 그죠? 예, 그러면서 돈을 다 찢어버리죠. 예.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어요? 돈 받으면 다 대리미로 데렸죠. 실제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돈을 데려가지고 장판에다 넣어놔가지고 나중에 다 곰팡이 쓸어가지고 예, 그런 집도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예. 그런 분들이 결국 돈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감정과 결부된 정보일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작동되면 좋은 습관 하나로 시작해서 나쁜 습관이 사라진다. 어떤 거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아침에 나는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야 라고 잠재의식에 심어보세요.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야 된다는 게 잠재의식에 스며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난 늦게 자니까 난 늦게 일어나.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저 직장 다니는 때 보통 회식 가면은 새벽 2시, 3시에 집에 들어가서 아침 5시 반이면 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잖아요. 와, 저 지난주에 여의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퇴근 시간에. 여의도 9호선 있죠? 여의도 그 밖에 여기 전철 입구 있죠? 그 밖에까지 100m를 그 전철역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있어요. 퇴근 시간에. 상상이 되세요? 퇴근하는데 전철 타려고 여의도 그 전철역 밖에 100m까지 줄을 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잠재의식 속에 나는 오늘 늦게 자니까 내일 늦게 출근할 거야 그러나요? 아니죠. 목숨 걸고 출근하는 거예요. 실제 목숨 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잠재의식으로 바꾸면 그 일찍 일어나는 시간에 뭐 할 수 있죠? 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려니까 술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게 되죠.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하면서 금연하게 되죠. 그 남는 시간에 책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잠재의식으로 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내 인생이 훨씬 좋은 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파괴적인 감정은 결국은 나를 파괴시키고 내 50조의 세포를 다 파괴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건설적인 감정을 가지면 여러분은 여러분 세포 50조의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뿜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내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잠재의식은 우리들의 기도를 무한한 지성이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로 변조시키는 매체이고 또한 그 회답을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나 아이디어로서 우리에게 제시한다. 제가 진짜 저도 여러 번 느꼈던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삼성이라는 데가 만만치가 않죠. 저는 이제 외자 조달 파트에 있어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매를 뭐 미리 해오진 않거든요. 딱 생산 일정에 맞춰서 구매를 해오는데 갑자기 이제 공급자 쪽에서 물건을 납품 못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생산 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직원 수천 명이 생산해서 쉬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나가는 회사인데 생산 라인이 쉬어. 그걸 담당하는 부품 담당자가 나야. 잠이 올까요? 저 진짜 컨테이너에서 깔려 죽는 꿈도 꿨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김포공항에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온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 오늘 아침 6시에 들어와서 통관이 돼서 안 되면 나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수천 명이 쉬어야 돼. 잠이 와요?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요, 진짜 잠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생각나요. 그러면 이제 달려가요. 세간에 달려가. 방법을 막 찾아내요.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더라. 내가 간절하게 고민하고 원하면. 단 그 기도가 별 뜻없는 단어의 나열에 지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셉 머피 잠재의식이 워낙 유명한 책이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 보면 우리 그 교회 다시는 우리 신자분들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예. 기도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원망하는 기도,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주님? 그렇게 그거 통해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박한길 회장님이 굉장히 정확하신 거예요. 하느님, 저를 이렇게 이 단칸방으로 나는 이렇게 월세 40만 원짜리 집에 사는 게 정말 마땅한 사람입니다. 예?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저를 깨우치게 하시고, 제가 그 과거에 오만한 사람으로 살았고 겸손치 못한 사람으로 된 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잠재의식과 그런 의식 속에서는 뭐가 살아나요? 50조의 세포가 다 감사함의 세포가 살아나면서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죠. 기도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을 진정으로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행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걸 어디에 각인시키는 행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행위다는 거죠. 그래서 결핍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풍요에 초점을 맞춰라. 이게 이제 신자가 아니신 분들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조셉 머피가 목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기도가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냐? 내 잠재의식을 바꾸어서 내 잠재의식을 바꾸면 그런 기적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은 신이 아니고 아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성서적인 얘기다. 왜? 신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 잠재의식만 내가 잘 관리하고 바꾸면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유식 목사의 나는 기도 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기도 응답은 만들어서 받는 것이다.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습관적 사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 소망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예견하고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몰려온다.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잠재의식을 바꿔서 뭐 이렇게 좋은 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와신상담이라는 거 아시죠? 와신이 뭐냐면 섬나무 신인데 섬나무에 누워서 잠을 자고 곰의 쓸개를 빨아먹는다는 뜻이죠. 이 고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5월 동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원수들끼리 한 배를 탔다는 얘기거든요. 5월 동주가 오나라와 월나라가 과거에 원수지간이었어요. 월나라의 구천이 오나라 왕 함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녀와 그 당시에 세자 첫째 아들이 죽고 이제 패하게 돼요. 그래서 월나라의 둘째 왕자였던 부차가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국력을 계속 키워서 복수를 꿈꾸는데 그 당시에 부차가 어떻게 했냐면요. 왕이잖아요. 그래도 그죠? 방에다가 뗄나무 있죠? 뗄감 나무를 바닥에다 깔고 그 위에 요를 깔고 잤어요. 얼마나 배겼을까요? 자는 내내. 그리고 자려고 방에 들어갈 때 신하들이 서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복수를 잊지 마십시오라는 걸 계속 되뇌이겠어요. 반복적으로. 자기가 잘 때마다.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잠재의식을 바꾸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오나라 부차가 계속 국력을 키우고 그 군대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구천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천이 쳐들어가려고 할 때 법녀라는 아주 유명한 책사가 말려요. 지금 쳐들어가면 우리가 진다. 저쪽이 너무 이제 강해져서.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쳐들어가요. 그냥 말 안 듣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박살 납니다. 그래서 구천이 사로잡혀 이제 결국 항복을 해요. 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그 구천의 왕비와 구천을 삭발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묘에 묘지기를 시켜요. 어마어마한 복수죠. 수년 동안 그 다음에 마국간 말 관리 이런 관리를 시켜요.
그때 이제 그 오자서라는 오왕의 굉장히 유명한 책사 오자서가 구천을 죽여야 된다고 수도 없이 간언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죠. 복수하려고 계속 이제 부려먹다가 어디서 마음이 변하느냐? 구천이 부차가 똥을 쌌는데 그 똥을 맛을 봐요. 딱 똥을 맛을 보면서 아우 대왕님 똥 맛을 보니까 건강이 참 좋으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부차가 야 됐다 이 정도면 얘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살려서 방면에서 돌려 보냅니다. 그때 구천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거꾸로 뭘 하냐 곰의 쓸개를 이불에 자기 집무실에 달아놓고 생각날 때마다 그 쓸개를 씹어 먹어요. 그 맛을 입이 얼마나 쓸까요? 그죠? 세상에 제일 쓴 게 곰쓸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복수를 꿈을 꾸죠. 그래서 결국은 구천이 부차를 쳐들어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게 와신 상담이에요.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구천의 똥을 먹을 때, 아니 부차의 똥을 먹을 때 구천이 과연 다시 복수해서 이길 수 있을 거란 상상 가능해요? 쉽지 않은 얘기죠. 결국은 잠재의식을 그냥 강제로라도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반복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선택하는 습관을 우리는 기르는 게 필요하다. 어떤 습관? 긍정적인 습관. 그래서 감사의 일기 쓰라는 거 있죠. 나 오늘 참 뭐가 감사했다. 그걸 계속 쓰게 되면 내 모든 세포가 감사의 세포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안 쓸 일이 아닌 거죠. 나는 오늘 행복하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겠다. 역사에 남는 성공자들의 업적도 위대하지만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게 뭐예요? 그들의 생각. 업적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생각에서 시작됐다. 반복적인 생각.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잠재기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그 유대인이었거든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그 수천 년 동안 자기 나라도 없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결국은 지금 전 세계 부를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스차일드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왜 이렇게 다 성공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탈무드의 구성을 보면서 이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탈무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샤라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본이에요. 원본. 경전의 원본. 그 노자의 도덕경이 주에서가 1,500권이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1,500명이 편이나 있어요. 똑같아요. 미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해설하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밑에 보면 게마라라고 그래가지고 2200년도 BC 200에서 200 AD죠. 200에서 500년대 학자들이 이 경전을 자기가 이제 해설한 거예요. 요건 요 뜻이야라고. 그러고 나서 또 프랑스의 대학자 라삐가 또 해설한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 기타 해설서들이 계속 붙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의 책을 막 후손들이 막 자기 해석 막 갖다 붙이면 무슨 얘기를 하죠? 불경하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의견에 경청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민족이구나.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IQ는 한국 사람보다 낮은데 훨씬 더 높은 업적을 이뤄낼까? 다양성을 수용하는 남의 말을 귀 기울이는 그 하브루타 있잖아요. 하브루타 아시죠? 유대인 유명한 교육이죠. 유대인 대학교의 대학교 도서관을 가면은요 다 도서관 좌석이 두 명이 한 석이에요. 옆에 앉아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도서관이 그래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상대방도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마음속엔 잠재의식 속에 남을 존중하고 남의 얘기 경청하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인간이 영구 저장 장치, 장기 저장 장치에 자기 지식을 넣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웃풋이에요. 밖으로 꺼내는 거. 읽는 걸로는 안 돼요. 보는 거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하브루타를 통해서 자기 지적 그 능력도 높이고 결국은 다양성을 수용하는 민족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말씀 뭐냐면 한국 사회는 너무 다양성을 수용하는 게 부족해요. 나랑 다르면 다 뭐죠?
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나랑 정치 색깔 다르면 부모 형제 간에도 싸워요. 그죠? 명절날 정치 얘기하다가 싸움 나는 집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아니 사람은 인지상정이라고 했는데 왜 그게 그렇게 가족보다 더 중요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인정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다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스폰서 파트너십 관계에서도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폄훼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예, 이상으로 오늘 잠재의식 사실 이 전체 챕터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자기암시와 잠재의식이거든요. 이것만 잘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관리를 해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른 아침부터 고생들 많으셨고요. 예, 이상